장모님이 너무 외롭다고 하면서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저는 그냥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원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참 눈을 마주하고 있다가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일을 치르고 나서 솔직하게 장모님께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자네 실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라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모님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앞으로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래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다 내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장모님이 더 해달라고 하여 우리는 2번 더 관계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체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도 성인이 되어 소극적인 성격에서 대범한 성격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힘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관계를 그만둘까 하고 물었지만 여자친구는 그만두지는 말라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여자친구는 저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선을 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자인데 홀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하고 좋은 말로 거절을 했는데 저에게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그래서 선을 봤는데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여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내는 저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저와 일을 한번 치른 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다정한 모습의 장모님이 너무도 자상하게 저를 대해주셨거든요. 외동딸인 아내와 함께 살면 정말 자상한 엄마 같은 장모님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도 무뚝뚝하고 전형적인 경상도 아줌마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장모님은 말씀도 조용히 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미소 지으며 웃어주시는 장모님께 저는 호감을 넘어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처가와 한 동네에 집을 마련해서 살았어요. 집은 장모님께서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며 살고 있는데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머리를 자르러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와 동네 아줌마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모님이 노래방을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저기 저 건물 뒷집에 사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집이 장모님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돈도 많은 여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왜 할까 하더군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관계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차 적응을 했고 저와 관계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가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아내는 장모님에게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는 배가 불러 저와 더 이상 관계하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출산하고 몸을 추스릴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 저는 부장님의 온갖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술도 따라 드리고 하다 보니 어느새 술자리가 끝이 나더군요.
부장님은 저에게 함께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노래방이었어요. 저는 부장님과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도우미 2명이 왔는데 저는 너무도 놀라고 말았죠. 그중 하나가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모두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이 차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장님이 돈을 낼 테니 저와 장모님도 이 차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부장님은 갈 거면 다 같이 가는 거야, 안 그래? 부장이 낸다는데 안 가? 라고 하니 장모님이 부장님이 가라면 가야죠. 이렇게 말을 가로채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도 외로워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저는 그냥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원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참 눈을 마주하고 있다가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일을 치르고 나서 솔직하게 장모님께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자네 실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라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모님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앞으로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래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다 내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우리는 2번 더 일을 치르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 후로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보내더군요. 점심 먹었나?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게 하시면서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내는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함께 들어가서 지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장모님께 신뢰가 된다고 했지만 그건 저의 핑계였습니다. 그 후 저는 퇴근길에 처가에 들러서 아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며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오시더군요. 반찬은 제가 처갓집에 들렀을 때 주셔도 되는 건데 말이죠.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저희 집에 올 때는 한껏 멋을 부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계속 모른 척을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자네 그날 이후로 못했을 텐데 괜찮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있나요? 참아야죠. 제 말을 듣고 장모님은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안 되겠네 이러다 자네 일 나겠어 이렇게 말하더니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저는 일을 치루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안 힘드세요?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아닐세 괜찮네 이렇게 대꾸를 하셨습니다.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장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매일같이 보양식을 해주는 장모님은 낮에는 조리원에 가서 아내와 있다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양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가 몸을 추스린 후에도 장모님은 은근히 뜻을 내비추더니 자네 요즘에는 송현이가 잘 받아주나? 이런 말을 하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결국 장모님은 저에게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장모님과 관계를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매일같이 응원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 하시죠. 장모님 댁에 들르면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옵니다.
장모님은 언제든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진짜 있었던 일이었고 2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모님의 도움과 누나의 도움으로 태국에서 요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손님들이 있고 태국 현지의 교민 잡지를 통해서 광고로 오시는 개인 손님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1인당 10만 원이며 코스는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일단 첫 코스는 원숭이 섬에서 먹을 것을 던져주고 2번째로는 줄낚시이며 3번째는 스노클링입니다. 지인 소개로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는 방식이며 가격은 물론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정원은 13명 인원 요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경기여서 여행객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독배로 3명이서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비싸다고 설명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며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들의 시간에 맞춰서 아침 9시경에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녀들이 도착을 했고 저는 인사를 하며 그녀들을 요트에 태워 출발을 하였습니다. 태국에는 섬들이 많은데 혹시 어디로 가고 싶은 곳이 있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예쁜 섬에서 해수욕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금 시기에는 코란 섬이 조금 더 사람들이 없으니 그쪽으로 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옷을 갈아입고 싶다고 하시길래 안으로 안내해드렸고 거기서 비키니로 다들 갈아입고 나오시네요. 3분 다 한미 모델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나이들이었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궁금하긴 했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녀들끼리만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배를 세워드렸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통에 구경은 하고 싶었지만 저는 배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한참을 물놀이를 하다가 배로 올라오시네요. 큰 수건을 배 앞에 까시고 선탠을 하시는지 크림들을 서로 발라주며 선글라스까지 쓰고 누워서 즐거워하시네요. 선탠이 끝난 그녀들은 배가 고프시다고 하셔서 섬에 배를 정착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녀들은 바다향이 듬뿍 나는 음식들을 주문하고 시원한 음료수도 하나씩 주문한 후에 여유롭게 그 시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도 옆 식당에서 대충 식사를 해결하였고 그녀들과 합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그녀들은 저에게 어디가 좋은지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시간상으로 마지막 코스로 어디를 모시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원숭이 섬을 얘기해 보았지만 거긴 싫다고 하시나요? 한 분이 술을 살만한 데를 먼저 가달라고 하시기에 제일 가까운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들은 술과 먹을 걸 몇 가지 사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녀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바다 위 아름다운 곳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산호섬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군데군데 기둥처럼 생긴 섬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고 바다는 에메랄드색으로 너무 푸르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산호섬에 도착해 배를 세우니 그녀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할 일이 없으니 그냥 앉아서 그녀들이 틀어놓은 노래나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도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시네요.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은 못 마신다고 했지만 그녀들은 같이 마시고 조금 쉬다가 천천히 들어가자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친한 친구들과 추억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여행 일정은 아직 며칠이 남은 상태라고 하네요. 며칠을 어떻게 하면 절대 잊지 않을 여행이 될까 고민들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노을이 지려는 바다가 붉은 빛을 띄우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술도 어느 정도 마셨고 운전을 하려면 술이 깨야 하기 때문에 깰 때까지 조금 누워 있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워서 잠시 잠들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저를 흔들어 깨우시네요. 술이 조금 취하신 상태인 것 같았고 저한테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달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녀의 얘기는 자기들 3명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 중에 친구들이 갑자기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러 왔다고 하네요. 저는 솔직히 싫지는 않았지만 쉽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녀는 절대 비밀로 서로 이 문제로 얘기하는 것 없이 지금 이 순간만 서로 즐기자고 합니다. 한참 생각하다 저는 허락을 하였고 그녀들은 수건으로 저의 눈을 가린 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일을 마친 후 저는 배를 몰고 항구로 왔습니다. 그녀들은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돈을 2배로 줍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떠났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들이 꿈인가 생시인가 잠시 상상해보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아무튼 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주신 3분께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들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에게는 3년 가까이 사귄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조금 많이 연상이었습니다. 제 여친은 엄마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실 엄마보다는 2살 적은 나이였지요. 엄마와 젊을 때 스키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모네와 가족끼리 모임도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모네 집에서 종종 만났지요. 이모는 혼자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저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형이라 부르며 많이 따르는 편이었죠. 이모네 집은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 집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모 아들이랑 놀아주곤 했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아빠가 없으니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모도 제가 집에 오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가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서럽게 울 정도였지요. 휴가를 나오면 이모가 꼬박꼬박 용돈도 주곤 했었죠. 이모와는 원래 친했었는데 군대를 가면서 더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모도 든든한 조카가 있다가 없으니 허전해 하셨고요. 그 뒤에 제대를 하고 이모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모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더군요. 엄마와 함께 저녁도 먹고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 하소연을 하더군요. 요즘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아빠가 없으니 더 방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엄마도 이모 많이 힘드니까 도와주라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종종 이모네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모 아들 공부도 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줬고요. 가끔은 이모 하소연도 들어주었지요. 이모 아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모가 아들의 변화에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대신 아들에게 기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엄마 품을 떠나려 했고요. 아들밖에 모르던 이모는 서운해하더군요. 저를 붙잡고 그런 하소연을 한참 했습니다. 그 뒤로 종종 이모랑 술도 마셨고 이모는 그때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모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40대지만 관리를 잘해서 인기가 많다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고생을 너무 했다고 다시 결혼은 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저는 종종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미역국을 가져다 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네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식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모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고 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이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엄마 생일도 까먹고 학원을 갔고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혼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름이 복받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를 달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꼭 안아주며 생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를 품에 안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때 이모가 눈물이 맺힌 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모에게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모도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모와 갑자기 입맞춤을 진하게 하게 되었죠. 이모도 정신없이 제 입술을 빨아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나 할 것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입맞춤을 나누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모의 방으로 향했죠.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잠시 멈칫하고 이모를 보았습니다. 이모도 멈칫했지만 이내 제게 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그냥 그 순간은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저는 이모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 보니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은 차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급히 옷을 챙겨 입었고 당황해서 옷만 대충 입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더니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더군요. 뭔가 크게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모네 회사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자꾸만 숨어들게 되더군요. 이모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자고 했지요. 하지만 말과는 달리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모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모도 제 입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모도 오히려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도 이모가 더욱더 예쁘게만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차 안이라 행동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이모도 말과는 다르게 저를 원하고 있었죠. 그때 이모가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모를 원하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모는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어느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갑자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를 인식하고 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맞춤도 했고 성인 남녀로서 서로를 짝으로 인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같은 게 아니었죠.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모를 봤습니다. 2번이나 그녀를 가진 터라 이모가 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약간은 즉흥적이지만 저는 이모에게 몰래 사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도 제가 좋지만 제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고 하셨지요. 대신 지금처럼 이모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달라시더군요. 이모도 가끔 남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끔씩 이모를 안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모가 소녀처럼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저도 이제 안심을 하고 이모를 품에 안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이모네 집을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이모가 퇴근하기 무섭게 이모와 사랑을 나누었고 아들이 학원 마치고 돌아오면 잠깐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모 아들 공부 봐준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모는 엄마에게 제게 과외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 아들의 과외 선생이 되었지요. 그 무렵부터 이모가 피임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속살도 보여주셨고 이모의 마음속 이야기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주말이면 이모와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데이트를 할 때면 저는 이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모가 오히려 존댓말을 하며 저를 받아주기도 했지요. 수줍게 저에게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모는 제가 애인이 생길 때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애인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모 아들에게 들킬 뻔하기도 했었고 휴대폰의 메시지 때문에 들통이 날 뻔하기도 했죠. 우리는 비밀스럽게 서로 사랑을 나누었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게 부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욕구만 풀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자꾸만 사랑을 요구하게 되고 확인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자꾸만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었습니다. 점점 제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이모는 철저하게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었습니다. 다소 무리한 자세를 요구해도 들어주었고 저를 위해 운동도 하고 야한 속옷도 입어주셨죠. 그럼에도 우리 관계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이모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엄마를 속이고 있는 것도 미안해졌습니다. 뒤늦게 조금씩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이모와 만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모와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모가 싫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모와는 자주 전화기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점점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가끔 욕구가 생기면 이모를 불러냈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최대한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를 기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새 이모를 소중히 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럽혀진 이모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았지요. 이러려고 이모를 만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이모를 끌어안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그냥 사귀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이런 어정쩡한 관계가 아닌 진짜 연인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때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모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그만하자고 하시더군요. 오늘 마지막으로 안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우리를 위해서 이만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의 선택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관계가 답답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모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은 눈앞의 이모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던 사이입니다. 당연히 헤어짐이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너무 쉽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이모와는 친한 편이고 이모도 여전히 엄마와 친한 편입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생긴 지 5년이 채 안 되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 주민들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갑질이라거나 못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해주셔서 나름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친절함을 넘어서 많이 위험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세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 세댁이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사 온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에 떡과 과일을 돌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한 분씩 이사 왔다면서 떡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지. 신혼부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들까지 챙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시피 해요. 하지만 얼굴도 이쁘고 특히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만들었던 그 새댁은 아파트 경비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떡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항상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해주고 제가 분리수거라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딸은 없었지만 나이가 제 딸뻘이라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보고 있다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멀리서 무거운 물건 들고 오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고 서로 간에 사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새댁은 근처에 있는 문호센터에서 필라테스와 요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몸매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요즘엔 지방에 아파트 건설 현장을 다니느냐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댁은 자주 마주쳤었지만 거의 혼자였고 남편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도 젊은 새댁인데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많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 온 거라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문화센터에서 일하면 운동하고 집에 오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야 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갈라놓으면서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정말 너무들 한다 싶었습니다. 새댁에게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언제든지 집에 남자가 필요하거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새댁도 제 말에 좋아하면서 여기로 이사와서 저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 나면서 저랑 핸드폰 번호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냈어요. 예쁘고 싹싹한 새댁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집에 전등이 고장났다고 제게 전화가 오면 올라가서 갈아주고 간단하게 못 박는 일이라거나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일도 해주었어요. 그때마다 새댁도 제게 음료수도 주고 과다도 주고 고마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냉커피도 종종 타다 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책 많은 이야기지만 외로운 새댁이랑 연애하는 기분도 나더라고요. 새댁이 다른 경미들에게도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유독 제게 더 의지하고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동네 아줌마들도 지나가면서 저와 새댁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없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를 집으로 끌어들이나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소문은 결국 그 집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한 번은 제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집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내려와서 제게 쿠키 한 상자를 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자기 아내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려왔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도 훨씬 많고 아무리 봐도 불륜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쿠키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왠지 새댁과 어색하게 지냈어. 워낙 보는 눈이 많고 소문이 퍼진다 보니 저도 새댁도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제가 새댁이랑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입이라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제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서로 소 닭보듯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댁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 도와달라고 불러도 낮 시간에 부르지 밤에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집에 쥐가 나온 것 같다면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갔더니 잠을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왔는지 하늘하늘한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쥐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를 앞세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 옷 끄트머리를 꼭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쥐가 나왔다고 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찾다가 구석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쥐가 튀어나와서 빠르게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앞에 새댁이 서 있었는데 그게 새댁 다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새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게 안겼어. 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새댁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 품에 안긴 줄도 모르고 눈물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좀 진정이 된 건지 새댁을 떼어놓고 지갑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딘가에 있는 쥐 구멍으로 도망가 버린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댁은 민망하기도 하고 쥐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면서 또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는데 새댁이 또 다시 제품으로 안겨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놀라서 얼떨결에 안긴 건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품에 파고들어서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 있었는데 제 품 안에서 새댁이
항상 언제든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든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몇 번이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진짜로 괜찮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댁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고 제게 다가왔고 저도 더 이상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새댁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맞추고 새댁은 그동안 자기 너무 외로웠다면서 제 품에 안겨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만 생각하느냐? 본인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혼자 둘 거면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자기도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면서 계속 저와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직 저는 근무 중이었고 더 이상의 그 상황에서 곤란했어요. 일단 불타오른 새댁을 진정시키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새댁과 제가 이런 관계를 지속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도 없는 데다가 차라리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소문에 휩쓸리느니 집에서 만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야간 근무만 하면 새댁이 저를 집으로 불렀고 그때마다 저도 순찰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새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몇 달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댁도 저와 진지하게 만나고 이혼을 하고 제게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걸 테니 제가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과 어울리면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주부예요. 결혼한 지 8년 차, 두 아이를 연달아 낳아 기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을 잔잔하게 연애하다가 정들고 익숙해져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뜨겁게 타오르거나 너무 설레어서 미칠 것 같은 연애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젖어든 편안한 만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인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에게 설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겨나 기르다 보니 딱히 신혼도 없었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네요.
서로를 보면 안고 싶고 안기고 싶어야 하는데 남편이나 저나 그러지 않다 보니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하루는 용기 내어 다가갔는데 남편이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존감이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속상해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젊다면 젊을 수 있는 30대인데 남편이 있어도 독수공방인 제 신세가 참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할 수 없고 외로운 밤은 깊어만 갔어요.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블로그에 익명으로 일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혼자 토로하다 말아야지 싶으면서도 누군가가 내 마음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남짓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데 어느 날 낯선 쪽지를 받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제 글을 꾸준히 읽고 있었고 그 진심이 느껴져 쪽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라는 내용이었어요. 짧은 쪽지는 얼어붙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위로와 위안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쪽지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쪽지가 왔어요. 일상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서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블로그까지 가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여행과 음악을 좋아하는 중년의 남자 같았어요. 블로그에는 다양한 여행지와 음악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전문가 이상의 식견과 실루엣만 비치는 그 사람이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근사한 사람이 나의 비루한 일상과 감정에 관심을 가져준다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매일 그 남자의 블로그를 방문했고 부끄러워서 댓글을 남기진 못했지만 공감을 누르며 마음을 표현하곤 했죠. 그 남자 역시 제 방문 사실을 알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과 음악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느새 그 남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남자와의 대화는 일상의 활력이었어요. 3개월 넘게 쪽지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가 즐거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의 내한 공연 티켓을 선물 받게 되었다며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잠시 망설이자 그럼 블로그의 이웃들과 함께 가는 것은 어떠냐고 재차 권하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다고 했어요.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어요. 친정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미칠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지만 지난 3개월간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과 처음으로 대면한다니 괜스레 긴장되더라고요. 공연장에 도착해서 예매한 좌석을 찾아 들어갔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찾게 되더라고요. 캐주얼한 차림이 너무 잘 어울리는 한 남자분이 제 별칭을 부르며 활짝 웃는데 평소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 이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공연도 좋았지만 바로 옆에 마음으로 동경했던 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떨리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후 이웃님들과 뒤풀이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분은 조용한 듯 하면서도 부드럽게 분위기를 리드하시는데 너무 멋져 보였어요.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금방 취하고 어지럽더라고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 결국 그 남자분이 저를 부축하면서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어요.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설레고 좋더라고요. 택시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술을 마셔서 그런가 그분의 음성이나 미소, 다정다감함, 모든 게 꿈을 꾸듯 몽롱하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긴 건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분 볼에 입맞춤을 해버렸어요. 그 남자분은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입술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분과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뜨겁게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깨고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내 그 남자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보니 제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 같았어요. 하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이런 설레는 감정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자석에 이끌린 듯 그 남자분과 수시로 연락하며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분과 저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 남자분은 남편과는 차원이 달랐고 난생 처음으로 황홀경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었어요. 헤어날 수 없는 늪처럼 그 남자에게 깊게 빠져들고 있을 무렵 낯선 쪽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실체라고 온 쪽지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남자는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아줌마들을 전문적으로 꼬시는 카사노바라는 거예요. 그동안 피해를 본 아줌마들이 여럿 있고 지금은 제가 타깃이라며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믿을 수 없었죠.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한 그 남자를 보면서 마음 한편에 드리워지는 의심은 지울 수 없었어요.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불시에 그 남자의 사업장으로 찾아갔는데 훤한 대낮에 낯선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따지고 화를 내기보다 그냥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며 허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남자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며 문자를 보내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낯선 사람을 쉽게 믿고 너무 깊게 빠져들었던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혼이 나간 사람처럼 낯선 남자에게 미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성실한 남편과 아직 어린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제 인생 처음으로 겪어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스러운 일탈은 100여 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상이 지루하고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그래도 두 아이의 엄마이고 어른인데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외롭고 힘든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해소해 보려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옥의 현란한 스킬에 몇 분을 못 버티고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년 전에 아내는 나를 떠나 하늘로 갔습니다. 병을 앓았을 때는 이미 늦어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1년간의 짧은 투병 끝에 스르르 잠자듯이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돈으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원통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못 믿을게 인간의 정이었습니다. 3, 4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것은 역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아들 레오와 5살짜리 손자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래로 아들 부부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취미는 집에서 대형 TV로 술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아내 생전부터 우리 취미는 영화였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멍하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으로부터 전화입니다.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꼭 1박 이상 하고 갑니다. 정말 고마운 아들 가족입니다. 멀리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잘 보숩니다. 벌써 얼굴 본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아들 가족인 내려오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5살짜리 손자는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술로 단란한 술자리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뒤를 이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이 국산명주로 사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며느리는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밝고 다정다감한 며느리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주어 마음속으로 정말 고마워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취미도 나와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 안 하는 잘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8시가 되자 손자는 벌써 잠이 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지친 아들도 벌써 잠이 오는 눈치입니다.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 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식 아빠도 같이 자는가 봐요. 아버님, 나와 며느리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술이 끝나고 우리는 공통의 취미생활인 영화를 같이 봅니다. 내가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 맥주 한 캔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힐끗 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잠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성을 차리자 하면서도 저 밑에서 뜨거운 뭔가가 콱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졸려서 안 되겠어요.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테마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며느리 미옥의 잠자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일찍 돌아온 아들 가족과 같이 즐거운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논다고 지친 손자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손자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며느리와 나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 저녁은 무슨 영화 볼까요? 하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은 좀 점괘멜로 애정물로 볼까? 네, 저도 그런 거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참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미옥이 까르르 웃으면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캔 맥주 들고 다정히 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한참 집중하다 갑자기 어제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보니 며느리가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풍만한 육체의 굴곡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깊게 파인 브이넥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보였습니다. 스커트 갈라진 사이로 하얀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면서 아플 정도로 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본능이었습니다. 눈길을 단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하얀 허벅지로 손이 갔습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찰나 몇 분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입니다. 막 허벅지에 손이 닿으며 짜릿한 쾌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갑자기 2층 목조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었던 아들이 깨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라기가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서 데리고 올라가서 쉬거라. 아들이 며느리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쇼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늙으면 통제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강력한 습격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 나이 되어도 통제 못하는 본능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가족은 다음 달을 기약하며 상경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기다리는 혼이 빠진 시아버지,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자책하는 늙은 아버지. 20일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은 그이가 해외 출장이 잡혀서 못 간대요. 다음 달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힘이 쭉 빠지고 세상만사가 싫어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하얀 허벅지를 생각하며 혼자 달래고 있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결국 본능이 이성을 이겼나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좀 늦게 내려갈게요. 그래 너 좋아하는 것 많이 준비해 놓을게. 아니 아버님 꼭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킥킥킥 하고 웃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금요일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4명은 공원에도 가고 쇼핑몰에도 갔습니다. 하루를 정말 신나고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저녁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한우갈비로 제가 한턱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와인과 과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끼리 쌓였던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벌써 잠이 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아버님하고 재미난 영화 볼 거야. 당신은 경식이 데리고 먼저 올라가 하고 며느리 미옥이 말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은 무슨 영화 볼 거야? 하고 스스럼없이 친구같이 미옥이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인의 멜로 애정 영화를 틀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거 민망한 영화 아니야. 하고 킥킥거리며 미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순정 멜로물이야. 당황한 목소리로 내가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보기보다 엉큼하시네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다가 영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쪽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미옥이 벌써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매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커트 사이로 하얗고 풍만한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브이넥 사이로 봉긋하게 솟은 가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TV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긴 타올을 들고 옆으로 슬슬 미옥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잠이 깰까 무서워서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그 아름다운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와인 향기가 미옥의 입술에서 풍겼습니다. 너무나 짜릿하게 흥분되었습니다. 기절할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너무 딱딱해져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래서 큰일 내겠다 싶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휴지를 준비한 다음 바지를 내렸습니다. 불타오르는 욕망을 분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하던 행위를 이제 눈앞에 미옥을 두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미옥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바지를 올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변명도 못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옥도 너무 놀랐는지 입만 아하고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순간이 몇 분 지났습니다. 급히 정신없이 바지를 추스렸습니다. 떠듬떠듬 거의 울먹이듯이 변명했습니다. 아가 너무 미안 죄송. 아내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안. 큰일 났다 싶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변태 영감탱이, 변태 시아버지. 늙은이 인생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리를 쥐구멍에 쳐박고 싶은 순간. 그런데 갑자기 킥킥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쌓였어. 우리 아버님. 어떻거나 불쌍한 우리 아버님. 성인 공자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남자였네요. 이쪽으로 돌려봐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엉커주춤 돌려서 있는 내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한 번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으실 거죠. 그러면서 내 바지에 손을 대었습니다. 약속할 거죠. 내 말 잘 듣는 거. 지옥문까지 갔다 온 나는 정신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네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 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능숙한 미혹의 스킬에 불과 몇 분을 못 버텼습니다.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출에 놀란 그녀는 약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아버님 신호도 없이 또 한 번 찍혔어. 벌점 10점 추가. 미안, 무슨 벌이든지 받을게. 너무 고마워서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다음을 기약받기 위해 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나는 결사적이고 끈질기게 그녀를 공략했습니다.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볼쇠의 돌진. 입을 악문 연속된 돌진이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환희에 가득 찬 속삭임으로 나의 노력에 답해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하고 싶었으나 불안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후련하고 행복하게 잤습니다. 그 다음날 느지막이 온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뒤늦게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가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내가 시간 내서 전화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와. 집 근처 적당한 곳에서 마음 편히. 히히히. 넷빠님. 어머, 우리 돌쇠 너무 귀여워. 차 안에서 며느리 미옥이 내다보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올게요. 그동안 몸 관리 잘하세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하하하. 너무 행복해요. 세상은 살만한 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구독자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